미국 증시를 통해 한 주간 증시를 전망해보는 1월 첫째 주 주간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12월 30일 기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2022년 마지막 주로 연휴 휴장 등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하락하며 33,000선에, 나스닥은 0.11% 내린 1466.48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0.25% 내림세를 나타내며 3,8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 최영희 더구로증권 IT 에디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이제 미국 증시 이제 휴장을 했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어두운 한 해가 됐었는데 좀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지난주가 2022년 마지막 주간이었는데요. 한 해 좋지 않았습니다. S&P 500은 0.14% 하락했고요. 다우와 나스닥도 각각 0.17%, 0.3% 하락 마감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S&P, 다우, 나스닥은 각각 19.44%, 8.78%, 나스닥은 33%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이후 14년 내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 일수가 100일밖에 안 됐어요. 1976년 이후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됐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또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좀 주목해봐야 될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밤은 신년 연휴로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6일날 미국 동부 시간 8시 30분 노동부가 발표하는 12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신규 고용 전망치는 20만 명 수준인데요. 11월 달에 26만 3천 명보다는 낮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률은 약 3.7%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요.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FED 연준의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FOMC는 기준금리를 50bp 높여서 4%에서 4.25%로 인상을 했는데요. 12월 이상 의사록은 금리 인상폭이 줄겠지만 더 높은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고용 지표와 또 이 연준의 의사록이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가 된 거죠. 네, 네. 올해 하반기쯤이 돼야지 뭐 다시 회복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우세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가 올해 1분기에 3,000에서 3,30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연말에는 한 3,9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 S&P 500 지수가 3,15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4,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비관론이 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역시나 좀 하반기에 기대를 해봐야 된다. 네네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또 이번 주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1% 상승을 하고 있고 2247.4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5% 상승을 하면서 6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면요. 자동차와 지금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기 제품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일 월요일 지금 오전 11시 5분 기준 증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2023년 첫 거래일로 네. 오늘 1시간 좀 늦게 10시에 개장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20 국가 중에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 시장의 하락폭이 좀 가장 컸다. 네네. 이렇게 이제 하는 만큼 좀 당분간은 힘든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난주 굉장히 안 좋았죠. 그쵸. 배당락도 안 잡고 그 다음 마지막 날까지 폭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사실 오늘 좀 그래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미미한 반등이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수급이 상당히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 공백 상태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관들은 뭐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심지어 연기금까지도 사실은 매수세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지수 방어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음. 연기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정도면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안 사고 있거든요. 역시 시장을 여전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고용은 여전히 예상보다는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긴축 압력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물가 역시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긴축 압박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사실은 물가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면서 전기, 가스, 대중교통까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하철 요금도 맞아요. 오른다고 하고 있고.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은 당연히 버스 가격도 올라야 되는 그쵸.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게다가 수출 역시도 굉장히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네. 당장 뭐 자동차부터 해서 반도체 특히 해서 수출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정도 상황에서는 오히려 크게 빠진 종목들을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오늘부터 또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그렇죠. 99원 오른다고 네. 하면서 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주도주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주도주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역시 따라가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따라가면 물리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좀 의자를 좀 뒤로 빼고 좀 지켜보는 전략들이 사실은 좀 낫다. 현금을 가지고 가는 전략들이 낫고요. 단타를 사실은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반 그쵸, 투자자들이 네.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주도주로 알뜰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러다가 대형주 중에서 아주 큰 폭으로 뭐 많이 밀렸다고 한다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정도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크게 빠진 종목일수록 저점 매수하는 네네네.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희 더구로증권 IT 에디터와 함께 미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 각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주간 증시 브리핑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